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2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이제는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게 아주 가끔 있는 일 같아요. 네. 어제 드디어 소폭 반등했네요. 네, 어제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가 장 막판에 좀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이 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다우가 0.64%, S&P 500이 0.69%, 나스닥이 0.76% 상승을 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81%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또 우측에 업종별로 같이 보시면 11개의 업종 중에 9개의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자유소비재나 금융, 산업재, 소재, 유틸리티 이런 업종이 1% 넘게 상승을 했고 어제 좀 약세를 보였었던 업종으로는 헬스케어가 0.5%, 부동산이 0.2%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최근 한 달 동안 보니까 IT가 마이너스 12.3%, 커뮤니케이션이 마이너스 10%, 부동산이 마이너스 10%. 이렇게 제일 많이 빠졌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주택 관련된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NAHB 이 네. 주택 시장 지수인데 9월 달 발표치가 46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컨센서스가 47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월 달에도 49였는데 모두 하회를 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연준이 좀 가장 두려워하는 지수는 주택 관련된 네. 주택 시장이 너무 하드랜딩한다든지 급냉을 하면 그 부분은 좀 무서울 거예요 아마. 네, 일단 이 지표의 기준선은 50인데 이 네. 50을 2개월 연속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기지 금리 상승이나 건축 비용 증가 등이 좀 주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미친 것 같고 또 30년 모기지 금리가 6.4%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금융 위기 이후에 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고 일단 한 50만 달러를 빌렸을 때 예. 모기지가 한 3.1%다라고 하면은 월에 내야 되는 이 금액이 한 2,100불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6.4%까지 오르면서 똑같은 50만 불 정도를 빌렸을 때 월에 3,100달러 정도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0%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5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얼마죠? 한 7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겠네요. 7억 원 지금 정도. 네. 이제 뭐 1,400원이라고 따지면 한 7억 정도 빌렸을 때 월 한 420만 원씩. 네. 어휴, 이자를 내려면 상당히 부담스럽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거의 한 50%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니까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까 주택 관련된 지수가 좋을 수가 없겠네요. 네. 네, 그리고 또 내일 건축 허가 건수나 주택 착공 건수,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주택 관련 기업들, KB홈즈나 레너 이런 네. 기업들 실적 발표 있을 예정이라서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건축 허가 수요일, 건수가 목요일, 네. 전월은 이제 168만 5천 건으로 나오는데 그럼 네, 지금 그렇습니다. 컨센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컨센은 161만 건 이렇게 돼서 건축 허가 건수가 좀 전월 대비해서 좀 적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주택 착공 건수 또한 지난달 대비해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일단 FOMC 오늘 밤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네요, 드디어. 네, 오늘 밤에 예.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최근 패드워치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네, 여러 번 거의 매일같이 말씀을 드리는 또 CME 패드워치에서 네. 일단 75bp 기정사실화 보고 있고요. 네. 11월 달에도 75bp 인상 확률을 거의 6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12월 달에는 50bp 인상 확률을 한 46% 정도 이렇게 보면서 75, 75, 50 올해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내년에 한 금리 4.25%에서 4.5% 확률이 한 33% 정도 그리고 4.5%에서 4.75% 정도를 한 3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8월 중순까지 미국 시장이 이제 강하게 반등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9월 달 FOMC 회의에서는 50bp.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25, 25. 네. 그렇게 해서 남은 이제 금리 인상이 한 100bp 올릴 거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 9월 달에 75. 네. 그리고 11월 달에도 또 75 할 가능성을 거의 60% 가까이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앞으로 남은 세 분 FOMC 동안 한 200bp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높은 확률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페드워치가 이런 식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제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1월까지 나오는 경제 지표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 네. 11월에도 75bp가 아니라 다시 이제 11월에는 50bp나 25로 이제 그렇게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 때 시장이 아마 강하게 반등이 들어갈 건데 여전히 지금까지는 11월까지도 금리 인상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안 좋게 공격적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걸로 지금 컨센이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뭐 CME 페드워치에서도 그렇고 약간 시장에서는 내년 3월 금리 인상을 좀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서 연 4.75%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이 FOMC 프리뷰 리포트를 냈는데 좀 가장 중요한 건 페드의 금리 전망이다. 그래서 뭐 점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경제 수축을 위해서 더 많은 긴축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4.25에서 4.5% 이렇게 보고 있고요. 24년에는 한 번 금리를 인하하고 25년에는 두 번 금리를 인하해서 한 2.5%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이런 예상은 거의 맞지 않으니까 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글로벌 IB가 네.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 정확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참고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FOMC가 그 분기 말에 FOMC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번엔 9월달 3분기 말에 FOMC가 있고 그 뒤에 연준에서 그 SEP라는 경제 전망치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해줍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골드만삭스가 같이 또 보고서를 냈는데 이전에 일단 4분기 성장률을 이전에는 0.3%로 전망을 했는데 0%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치를 낮췄고요. 그리고 올해 GDP 성장률 또한 0%로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아니, 올 4분기 성장률을 0%로 보는 거예요? 네, 0%로 봤습니다. 그리고 근원 CPI 이거 헤드라인이 아니라 근원인데 이것도 이전에 5.9%에서 6.3으로 다시 상향 조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도 조금 다시 올렸습니다. 5.1에서 5.2로 올렸고 그래서 S&P 500 지수를 거의 4,000에서 3,873포인트 이렇게 전망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연말 한 3.45% 그리고 실업률은 한 3.7%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예, 지금 2.91에서 3.45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전 전망이 2.91%였나요? 네, 이전 전망이 6월달 때, 그 지난 2분기 말에 이렇게 전망을 했었던 겁니다. 예, 요게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렇게 전망을 다 했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도 6개월 전망하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를 2.91%로 전망을 할 정도로 최근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올지는 전혀 예측을 못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고 결국 올해 GDP 전망이 1Q, 2Q가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으니까 4분기도 0% 성장이면 올해 전체 GDP 성장률도 결국은 이제 0%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몇 번 또 얘기를 했었던 그 미국 연준에 출입을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티밀하우스 기자가 또 기사를 썼습니다. 헤드라인으로는 이 파월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속삭인 사람 위스퍼러가 누구냐? 폴 볼커다 이런 헤드라인이었는데 일단 첫 번째 내용으로는 파월 의장은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긴축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발언을 했다. 그래서 뭐 폴 볼커와 뭐 닮고 싶다 또는 뭐 19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약간 좀 새로웠던 내용으로는 이제 원래의 연설문을 버리고 이제 원래 그 잭슨홀 미팅에서 보통 시간보다 되게 짧게 한 7, 8분 정도의 연설이 있었었는데 원래 뭐 10분 이상 이렇게 이전에 연설에선 좀 길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되게 짧았었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래서 원래의 연설문을 버리고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대가로 경기 침체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이례적인 간단한 발언을 했다.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꺾이지 않고 어제도 좀 올랐죠. 네, 어제 장중에 3.51%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정책 금리가 가장 빠르게 반영이 되는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장중에 3.97%까지 오르면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조금씩 낮아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는 3.49, 2년물은 3.94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번 6월 달에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시장이 바닥 칠 때도 6월 16일 바닥 쳤고 FMC 회의는 6월 15일 날 75bp 인상했었고 국채 금리는 6월 14일 날 고점을 치고 떨어졌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섹터적으로 봐주시면 어제 대체로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애플 같은 경우 2.5%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빅테크 중에선 마이크로소프트만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 테슬라나 메타, 엔비디아, 넷플릭스 1%대의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58% 상승을 했고요. 특히 어제 항공주 쪽이 좀 강했었던 모습입니다. 델타나 아메리칸 에어라인 2%, 3%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어제 방금 아침에 오면서 미국 시장이 왜 올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방송 멘트들이 막 오고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애플 전 세계 1등 애플이 2.5% 제일 강하게 올라가고 테슬라도 최근에 계속 강했잖아요. 계속 강했는데 1.89%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어제 그 자문사 대표하는 후배가 이제 아는 거죠. 그 친구도 그 FMC 회의 직전이 단기 저점이고 FMC 회의 있고 나면 이번에 이제 10월 달에 FMC 회의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또 6월, 7월, 8월 같은 그런 또 이제 단기 반등을 노리면서 한번 과감하게 이제 투자를 해보면 어떤가요? 하면서 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이 다른 일반 투자 전문 투자자들한테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미국의 투자자들도. 그래서 어제 선침해가 먼저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게 이런 대장주들이 오른 게 아니라 그죠? 네. 이런 소형주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왔다면 시장의 반등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나 이럴 수가 있는데 가장 우량한 요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명품 주식들이 강하게 먼저 반등이 들어왔다는 게 조금 의미 있는 어제 매수세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요 특징들 애플이 무슨 다른 뉴스가 있었나요? 네, 그 애플 거의 담당 애널리스트죠, 거밍치. 네. 이 애널리스트가 트위터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수요가 너무 높다라고 하면서 아이폰 14 생산 라인을 아이폰 14 프로 모델로 바꾸도록 요청을 했다라는 내용이었고, 네. 14 프로 모델의 출하량이 10% 증가를 하면서 3분기, 4분기에 ASP 상승 그리고 실적까지 좋아질 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14보다 14 프로가 더 비싼 거 아닌가요? 네, 훨씬 좀 더 비싸고요. 그리고 네. 모델도 그 성능도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아이폰 14 그 모델이 가격 인상을 하지 않을까 한 $100씩 이렇게 네. 생각을 했었었는데 동결해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폰 그냥 기본 14 모델이 생각보다 성능이 가격 메리트가 좀 없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히려 13 프로를 사려고 하는 수요가 또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전장 모델의 프로 모델을 사게 되면은 애플 같은 경우 좀 더 가격 인상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가 되는 거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요즘 계속 강해요. 네, 테슬라 최근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 공장 증설 완료됐고 11월까지 시험 가동 후에 한 30% 증산 가능하면서 연간 캡한 100만 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의 차량을 타는 사람들은 슈퍼차저에서 또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제 충전을 할 때 보통 5달러에서 10달러를 지불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네. 가격이 많이 올라서 현재 한 30달러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포드 같은 경우 어제도 공급망 이슈 뭐 이런 뭐 페덱스도 있었는데 어제는 또 포드에서 3분기에 공급망 관련 비용에 추가적으로 $1 빌리언 사용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영향으로 한 4만 대에서 4,500만 대의 트럭이나 SUV 생산 차질을 겪고 있고요. 이 차질을 겪고 있는 물량들은 4분기에는 좀 해소가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고 이제 올해의 이 가이던스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어제 GM도 플러스 3.5% 그렇게 같이 올랐네요. 어제 전반적으로 좀 자동차 쪽이 좀 강했던 모습입니다. 예. 뭐 실제로 현대기아차 저번에 뭐 IR 얘기를 들어봐도 공급망 차질이 거의 이제 해소되고 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아마 4Q로 가면 갈수록 4Q 내년 1Q 하여튼 뭐 자동차 판매는 YOY로 상당히 뭐 잘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GM 같은 거 주가가 오르는 거 보니까 비슷한 그런 분위기인 것 같네요. 요즘 52주 신저가를 내고 네. 있는 인텔 어제 소폭 반등 들어왔네요. 네, 어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0.7% 정도 올랐고요. 번스타인의 이 스테이시 애널리스트가 이 인텔도 가보고 AMD도 좀 가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 쪽에서는 PC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인텔이 지난 7월달 가이던스가 올해 이 PC 시장이 한 10% 감소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번에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 시장이나 중국 부진 등의 이런 매크로 이슈에 좀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고 AMD 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PC 시장이 10%대 중반 감소 전망할 것 같고 이것보다도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PC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널리스트는 인텔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는 매도 목표가 $30 제시하고 있고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 그리고 목표가 $135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어제 1.52% 상승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들이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는데 이 회사는 반면에 올해 3,600여 명의 이 기술자 채용을 완료를 했다라고 하고 연말에 추가로 1,500여 명을 더 채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 60%, 나머지 뭐 인도나 유럽에서 인원을 더 채울 건데 전체 인력이 작년 말 기준으로 6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강한 소비나 리오프닝 그리고 여행 및 외식 카드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고 올해 매출이 한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드사에서 이래 발표하는 이런 내용들이 네.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죠? 네. 미국의 GDP에서 70%를 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실제로 이제 소비까지 위축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금리 인상 때문에 뭐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투자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캄다운 되는 게 맞는데 소비까지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 정말로 이제 GDP뿐만 아니라 미국의 GDP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 이 카드사에서 발표하는 이 내용을 보면 리오프닝이 이제 네. 본격화되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크게 이제 경기 하드랜딩, 혹독한 경기 침체는 오지 않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주요 뉴스까지 이래 쭉 한번 보면서 제가 든 느낌은 왜 올라가지? 네, 왜 올라가지? 이런 느낌일 때 이제 시장에 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올라갈 때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가는지가 중요한데 오늘은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명품 기업들 중심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모양이 좋았고요.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0.68% 이런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기술적 반등. 네. 그 같은 모습인 것 같아서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